여러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지금 현재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동산 대혼란의 주역이 됐습니다. 임대차 보호 3법에 거의 다 걸렸고요. 여기에다가 부동산 규제라는 규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어떤 아파트 매매와 전세 이동에 관련돼서 다 걸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부동산 규제법이 혼란스러운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같이 규제 중심의 어떤 부동산 정책, 그 중심에 당사자인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그 자리에 선 것 같습니다. 일단 임대차 보호 3법 중에 계약갱신 청구권이 있죠. 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홍남기 경제부총리에게 일단 직격탄을 때렸습니다. 지금 마포에서 그 전세를 살고 있는데 지금 당장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겠다고 하면서 나가달라고 한 거예요.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 때는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지금 살고 있던 사람이 나가야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못한다는 거예요. 집 주인이 들어가서 살 때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당장 그렇게 생겼어요. 당장 전세를 빼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렇다고 주변에 지금 갈 수가 있는 여건도 아니에요. 전세값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은 6억 3천만 원인데 주변은 지금 얼마나 올랐어요? 8억 3천만 원, 9억, 적어도 2억 3억이 올랐단 말입니다. 게다가 주변에 물건도 없어요. 가장 심각한 것은 물건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전세 난민이 돼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나마 수도권은 전세가 조금씩은 있거든요. 안 그러면 근처에 돈을 더 주고 월세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왜 월세 전세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의왕에 있는 집을 팔기로 했는데 여기도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기도. 왜냐하면 거기에서는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있었습니다. 사실 의왕 집을 매각을 했거든요. 매각을 했는데 당장 그 집 주인이 주변을 그 전세 살던 사람이 주변을 알아보니까 이게 옮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워낙 전세값이 많이 올라서 못 옮기게 생겼어요. 그래서 2달 만에 제가 더 살겠습니다. 2년 더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2년을 더 살게 됨으로써 지금 그 집을 샀던 매수자 입장에서도 지금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집을 샀는데 의왕 그 지역이 투기 과열 지구예요. 그래서 반드시 6개월 안에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투기 과열 지구로 지정되어 있으니까 6개월 안에 들어가서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결국 매수자도 지금 어쩔 줄 모른다. 굉장히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 그러면 지금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이 계약조차도 이제 깨지게 생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위약금까지 물어줘야 됩니다. 위약금은 계약금의 2배예요. 계약금의 2배. 그렇지 않으면 법으로 소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를 상대로 나가기로 했는데 왜 안 나가느냐 하고 소송을 해야 돼요. 그럼 이 소송이 적게 걸리겠습니까? 적게는 2달, 많게는 최종까지 가려고 하면 1년도 걸릴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참 난감한 처지에 빠졌죠.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야, 앞으로 이렇게 하면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사례가 많이 발생하겠구나. 이제서야 그런 일이 많이 발생하겠구나 하면서 말입니다. 예. 이제는 계약할 때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 안에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것인지 아니면 행사 안 하기로 하는 건지 명시를 해야 합니다. 명시를. 이게 이제 홍남기 구하기법이라는 거예요. 이미 지났지만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그런 사례가 안 났으면 한다는 거죠. 안 났으면.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겨요. 계약서에 매수인하고 매도인이 사인을 했다고 손치더라도 정작 당사자인 세입자가 나는 다시 살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 계약서 자체도 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무용지물이 안 되려 그러면요. 집 주인은 그 전에 내가 집을 판다는 내용 증명을 보내서 본인이 나간다는 확인서를 받아야 됩니다. 확인서를 받아야지만이 그게 실효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확인서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계약갱신 청구권은요. 내가 나가겠다고 했다가 안 나간다고 이야기해도 그 효력은 다시 살아난다고 지금 국토교통부가 설명을 했었거든요. 이것조차도 바꿔야 됩니다. 이제 해설서에 그렇게 썼었거든요. 참, 부동산에 이제는 혼란 정도가 아니라 계속해서 분란이 일어나고 대혼란이 될 거라는 것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사례를 보더라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탁상공론의 전형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어요. 현장을 완전히 무시한 다음에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당장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더라도 탁상공론의 전형이라고 보이잖아요. 책상머리에서 이 펜대만 굴리면서 했다는 거예요. 지금 정부의 모든 정책들이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정책의 중심은 현장에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경제 정책들이 이게 쉽게 말하면 아주 깊은 그런 정책에 대한 점검 없이 졸속으로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임대차 보호 3법만 하더라도 여러분 잘 아시지만 나흘 만에 시행이 됐어요. 나흘 만에. 법이라는 게 이게 국회의원 10명이 모여서 입법을 하고요. 입법에 제안을 하게 되면 이제 국회의원들이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이 법이 문제가 없는지 법률에서는 위반되지 않는 건지 현장에서는 또 이게 갈등 요소가 없는 건지 굉장히 세심한 심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법사위원회 가서 또 상위법이나 하위법하고는 문제가 없는지 법률적으로는 타당한 건지 또 이런 것도 검토를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본회의 가서 열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본회의 때도 여야 할 것 없이 이게 더 이상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국무회의에 상정을 합니다. 국무회의 상정을 하면 국무위원들이 또 한 번씩 점검을 하게 되거든요. 또 한 번씩. 그런 다음에 관보에 게재를 합니다. 관보에 게재를 하고 이게 이제 법률이 공포되거든요. 그 사이에 국무회의 의결이 나면 대통령 재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대통령이 또 한 번 더 검증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런 법이라는 게 보세요. 국회의원이 발의를 해서 상임위원회, 법사위원회, 그리고 본의원, 본회의, 그리고 국무회의, 그리고 대통령 재가, 마지막에 관보 게재거든요.
관복 해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7가지 단계가 사흘 만에 나흘 만에 다 통과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법안이 졸속이 될 수밖에 없죠. 졸속이. 국회의원들이 아무리 법안을 잘 만들어도요, 워낙 법안 자체가 복잡 다기하기 때문에 이게 10명이 발의했다고 하지만 대표 발의자가 있습니다. 대부분 대표 발의자가 발의를 하면 나머지 9명은 사인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법안 하나 발의했다가 되니까 실적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 졸속 법안이 지금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고 이게 서민생활 심지어는 국민생활 전체에 큰 폐해를 끼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당장 홍남기 경제부총리 경제수장인 그 사람에게도 본인이 만든 법안이 본인을 옥죄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정도니까 얼마나 심각한 상황입니까? 제발이지 사람이 먼저다 이렇게 말만 하지 말고 이 사람이 먼저다 할 때 이 사람이라는 것은 국민이란 뜻 아니에요? 국민이란 뜻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요. 요즘은 자기 편인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이 먼저다 했을 때 이 사람의 뜻은 국민이라고 본다면 모든 통치 행위에 있어서 또 법안을 만들m에 있어서 실제로 국민이 먼저인지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답답하다 그런 생각도 들게 되고.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